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이르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나섭니다. 체포 시한이 6일까지입니다. 이제 나흘 남았습니다. 현직 대통령 체포는 전례가 없었고 대통령 측도 강하게 반발하고는 있어서 실제 집행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많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입니다. 네, 공수처는 이르면 오늘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수 있다고 했는데 공식적으로 언제쯤 하겠다고 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기자들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아직까진 공지된 내용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시한은 오는 6일까지입니다. 앞서 공수처 관계자가 주말까지 기다릴 이유는 없다고 밝힌 데다가 집행이 불발되면 다시 시도해야 할 수도 있는 만큼 오늘 오후 집행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주된 집행 장소는 서울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인데요. 앞서 오동훈 공수처장도 원칙대로 영장을 집행하겠다면서도 예의를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면요,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까? 네, 먼저 체포영장을 청구한 공수처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 영장 원본을 지참해서 집행 장소로 가게 됩니다. 이후 윤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사유를 설명하고 이른바 미란다 원칙도 고지합니다. 그런 뒤에는 공수처로 이동해 조사를 벌일 예정인데 공수처는 100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해둔 상태입니다. 이후 조사가 끝나면 경기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하고 48시간이 지나기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네,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YTN에 영장 자체가 묘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등을 제기한 상태에선 경호법상 권한이 적법하게 행사될 거라고도 답했습니다. 경호처를 통해 영장 집행을 막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체포 과정에 경찰 기동대가 나서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도 함께 펼쳤습니다. 네, 영장은 이미 발부가 된 상황이고요. 윤 대통령 혐의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대통령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 남용입니다.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와 선관위에 군대와 경찰을 보냈는데요. 독립된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폭동을 일으켰다는 게 수사기관 판단입니다. 계엄 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도록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거나 계엄을 2번, 3번 선포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증언까지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근 검찰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기소하면서 모든 내란 범죄 꼭대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에 경찰도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 행위라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경찰의 입장을 들어봅니다. 임혜진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경찰 특수단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경찰 특수단은 영장 집행 주체인 공수처와 집행 시기와 방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특수단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지원과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만큼 공수처와 법적 검토를 충분히 거쳐 위법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가 경찰 기동대 지원을 받는 건 위법하다고 주장하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겁니다. 앞서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위한 경찰 기동대 요청이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현재 관저 주변에 경찰 기동대 버스가 10여 대 배치된 상황입니다. 대통령 지지자들이 관저 앞에 모여 집회를 진행 중인 가운데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면 경호처는 물론 지지자들이 막아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경찰은 공수처와 함께 관저 일대 질서 유지 계획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일부 도로 통행을 막는 등 교통 통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요, 경찰은 어떻게 수사를 하게 됩니까?
네,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12산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만큼 경찰의 수사에도 진척이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찰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 당정 관계자 21명과 군인 19명 등 모두 4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등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전원이 입건됐고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는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지난달 30일 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제외하면 대부분 한 차례 이상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서 비상계엄 진행 상황에 대해 진술한다면 공수처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한 경찰도 앞서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교차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조사에 경찰이 입회할지는 아직 공수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네, 이처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르면 오늘 집행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한남동 관저 앞에는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자 등 시민들이 몰리면서 경찰도 현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한남동 관저 앞에 YTN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 네, 서울 한남동 관저 앞입니다. 네, 관저 앞 지금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여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하면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같이 흔들고 있습니다. 또 탄핵 무효와 계엄 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인근에는 탄핵을 찬성하는 시민들도 모여 있는데요.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구호를 들을 수 있습니다. 탄핵 찬반 시민 사이에 칠랑이를 벌이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조만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관저 인근 거리 골목마다 경찰들이 배치돼 경계를 강화하고 있고 관저 정문 앞은 시민 통행도 막힌 상황입니다. 이곳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연일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특히 탄핵 반대 집회의 움직임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윤 대통령이 지지층을 결집하는 독려 메시지를 낸 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네, 대통령은 어제 직접 서명한 새해 인사글에서 추운 날씨에도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러 나와줘서 고맙다고 전했습니다.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자신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글을 받은 지지자들은 고무된 분위기 속에 한밤중까지 집회를 이어갔는데 취재진과 만난 지지자는 편지를 보낸 건 아주 잘한 일이라며 용기를 얻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탄핵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윤 대통령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이곳 현장에는 긴장감이 계속해서 감돌고 있습니다. 네, 공수처는 영장을 집행하게 된다면 바로 기자들에게 알리기로 했는데요. 지금 현장을 봤을 때 영장을 집행할 조짐이 보입니까? 네, 저희 취재진이 아침 7시쯤부터 이곳에 나와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수사관들의 본격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공수처가 영장 집행에 나설지 알 수 없는 만큼 긴장감은 계속해서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관저 입구는 울타리가 두 겹으로 쳐진 채 중형 버스로 막혔고 경찰 10여 명이 배치돼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근처에 경찰 기동대 버스와 소형 버스 여러 대도 세워져 있는 등 경비가 삼엄합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영장 집행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거라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앞서 경호처가 공조수사본부의 압수수색 시도를 번번이 막았던 만큼 이번에도 공조본의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아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법원이 이번 수색영장에 대해서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하지 못한다는 형법 조항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명시한 만큼 그동안 강제수사와는 상황이 다를 거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공조본이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 대규모 경찰력이 동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어젯밤 일부 지지자들에게 내놓은 메시지에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극우 세력들에게 내린 동원령이라고 비판하며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어젯밤 윤 대통령이 보낸 메시지에 대해서 야당이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 대변인이 오늘 오전 지도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윤 대통령 메시지가 당 공식 입장을 낼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많은 분이 체포영장 발부에 문제가 있다고 막아서고 있다며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수처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게 최대한 자제력을 발휘해 주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당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공수처가 노골적인 법치 파괴 행위를 하고 있다며 영장 전담 판사에 대한 탄핵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선 비판적인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김상욱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을 겨냥해 말도 안 되는 변명과 말장난, 법꾸라지 같은 행동은 그만하시길 바란다고 비난했습니다. 원내 관계자도 YTN과 통화해서 강성 지지층에나 효과가 있을 거라며 당 전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젯밤 윤 대통령 메시지가 나온 뒤 즉각 논평을 냈던 야당은 오늘도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아침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 상황에 대비한 비상 대기령도 내린 상태인데요. 박성준 원내수석 부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극우 세력에게 대동단결하라, 자신을 지켜달라고 하는 동원령을 내린 거라며 극단적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아침 회의에서 공수처가 오늘 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를 향한 경고도 내놨는데 아침 회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말고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협조하십시오. 박 원내대표는 조금 전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도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순간 내란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새해 첫 여야 아침 회의가 열렸는데요. 어떤 발언이 나왔습니까? 네, 2025년 첫 아침 회의에서 여야 지도부는 각각 새해 인사와 함께 여객기 참사 희생자 애도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후엔 서로를 향한 공방으로 이어졌는데요. 먼저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그동안 이 대표에게 유독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왔다며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다음 달 중순까지 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 영장심사는 신속하게 하고 이 대표 판결은 지연시킨다면 사법부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대놓고 탄핵을 반대하고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보류했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안을 즉시 제거하고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즉시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지금도 내란을 선동하는 무리가 곳곳에서 준동하고 있다며 신속히 진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위기가 증폭될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틀 전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은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네, 앞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이 법안 통과를 주도했던 민주당은 재의결 방법과 시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재의결 시점을 논의했는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점 등을 지켜보자는 의견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여당은 야당에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조항이 위헌이라며 반대해왔습니다. 다만 위헌성이 제거된 특검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는데 일단 재표결에서는 특검법 부결로 폐기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헌법재판관 2명이 새로 임명돼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내일 2차 변론 준비 기일이 예정돼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신규 재판관 2명이 취임식을 마쳤는데요.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됐나요?
네, 오늘 오전 헌재 대강당에서는 정계선, 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의 취임식이 진행됐습니다. 어제자로 임기를 시작한 두 재판관은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 동안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헌재는 그동안 재판관 정원 9명 가운데 3분의 1이 공석인 6인 체제로 사건들을 심리해왔는데요. 두 달여 만에 8인 체제로 심리정족수인 7명을 채우면서 심판정족수 논란도 일단 해소됐습니다. 네, 이렇게 두 재판관이 임명됐지만 여전히 9인 재판관 중 한 자리가 비어 있는데요. 최상목 대행이 한 명의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제기된 헌법 소원을 헌재가 신속하게 심리하겠다고 밝혔다고요. 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오늘 오후 열린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에 대한 위헌 확인 사건을 그제 전원재판부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마흔역 후보자 임명이 보류되면서 여전히 한 자리가 공석인 데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조속한 헌재의 완성을 바란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재판관 공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해 더 심리의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신임 재판관 2명도 곧바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검토에 나서는 거죠? 네, 헌재는 신임 재판관들이 곧바로 사건 심리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오늘 재판관 평의는 별도로 예정돼 있지 않은 만큼 각자 사건 검토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내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2차 변론 준비 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지난 27일 열린 첫 준비 기일에선 탄핵 소추안에 담긴 탄핵 사유 5가지가 4가지로 정리되는데요. 헌재는 내일 기일에서 이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의견을 들어보고 사건 쟁점을 추가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또 탄핵 사유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구체적인 입장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재는 이 밖에도 변론 기일에 부를 증인이나 외부기관에 요청할 자료 제출 신청 등에 대한 논의를 양측 대리인과 이어갈 전망인데요. 앞서 국회 측은 첫 준비 기일에서 수사기관들의 수사 서류에 대한 촉탁을 헌재에 요청하고 증인 15명을 신청했는데 이에 대한 채택 여부 등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앞으로도 몇 차례 준비 기일을 더 거친 뒤 본격적인 변론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닷새째가 됐습니다. 경찰이 무안공항과 제주항공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사고 책임을 가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사고 현장에서는 희생자들의 유류품 수거와 함께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근우 기자. 네,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경찰이 참사 닷새 만에 압수수색을 진행한 거죠? 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무안공항 담당 부서 사무실과 관제탑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또 제주공항 서울사무소와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인데 입건된 피의자는 아직 없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희생자 신원 확인과 DNA 분석에 주력해 왔는데요. 희생자 신원 확인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원인 조사와 증거 확보에 들어간 거로 보입니다. 수사본부는 사고 여객기와 충돌한 활주로 주변 로컬라이저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조류 충돌 경고와 조난 신호 등 사고 직전 관제탑과 조종사가 주고받았던 교신 내용도 확인할 방침이고요. 사고 여객기의 기체 이력 등 언론 보도에서 다뤘던 여러 의혹도 수사를 통해 규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김 기자 뒤로 닷새 전에 참혹했던 그 사고 현장이 보이는데요. 유류품 수거 작업도 여전히 진행 중이죠? 네, 희생자들의 유류품을 수거하면서 훼손된 시신을 수색하는 작업도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름표가 붙은 여행 가방이라든지 여권 같은 유류품은 이르면 오늘 안에 유가족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토교통부 입장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리스트를 작성해서 저희들이 소유자의 가족분들께서 보시고 확인하고 또 원하시면 인계를 찾아가실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진행할 텐데요.
유류품 가운데 221점은 이미 소유자 확인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훼손이 심해 소유주를 알 수 없는 전자기기에 대해서는 디지털 포렌식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항 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희생자들의 차량을 유가족에게 인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가 진행 중인데 내일쯤 구체적인 절차가 유가족들에게 안내될 방침입니다. 네,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의 조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던 콘크리트 둔덕 형태의 방위각 시설 로컬라이저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보는 조사관들의 모습 이곳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우선 블랙박스 분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객기의 블랙박스는 비행 기록 장치와 음성 기록 장치로 나뉘는데요. 비행 기록 장치는 항공기의 마지막 25시간 동안의 모든 움직임이 기록된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그런데 사고 과정에서 연결 커넥터가 분실되면서 국내 사고조사위원회가 정보를 추출하지 못했습니다. 재접합이 필요한데 정교한 기술이 필요해서 미국 교통안전위원회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다만 음성 기록 장치는 비교적 온전해서 내일까지 음성 파일로 변환할 수 있을 전망인데요. 음성이 나오면 사고 직전 2시간 동안 조종사와 관제사의 교신 내용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참사의 원인을 규명할 중요한 첫 단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네, 정치원 시작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해졌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호처가 막아선다면 경찰과의 충돌도 지금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겉과 속 들여다보는 정치원. 오늘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정치권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야 반응 듣고 오겠습니다. 공수처, 경찰, 합동공조수사본부는 체포영장 집행을 미루지 말고 오늘 곧바로 내란 속에 윤석열을 체포하십시오. 대한민국 전복을 기도한 내란 속의 체포를 방해하는 것은 내란 공범이라는 자백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말고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협조하십시오. 공수처 또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는 합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또 그 영장 발부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시고 또 그렇게 지금 또 막아서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혹시 이런 상황들이 법집행기관과 또 시민들 사이에 혹시 충돌이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도 이제 영장 집행에 예외는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입니다. 혹시 대통령도 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대통령이 판단하실 몫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뉴스 속보 먼저 전해드리고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관저 앞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집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입니다. 관저 앞 일부 지지자들이 도로를 침범했다는 뉴스 속보인데요. 경찰이 이에 따라서 해산 명령을 내렸다는 뉴스 속보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일부 지지자들이 도로 침범에 나서면서 경찰이 해산 명령을 내렸다는 뉴스 속보인데요. 인도로 들어가라는 경찰의 명령에 도로에 누워서 해산을 거부하고 있다는 뉴스 속보입니다. 일부 대통령 지지자들은 건강 이상으로 병원에도 이송됐다는 뉴스 속보입니다.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요. 관저 앞에 지지자들의 집회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 도로를 일부 지지자들이 점거에 나서면서 경찰이 인도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했고 해산을 명령했다는 뉴스 속보인데요.
지지자들은 해산 명령에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속보는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은 다 법률위 부위원장 출신이시니까요. 자, 먼저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초읽기에 들어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영장이 떨어진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법에 보면 일단 영장을 청구하는 그 기관 자체가 청구받는 기관이죠. 그 법원이 사실은 이제 중앙지방법원이었는데 법상으로 보면 물론 이제 보충적으로 주소지 등을 그러니까 피의자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법원에 할 수도 있지만 여태까지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거든요. 자, 그것까지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이제 영장의 내용을 보고 나서는 왜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는지에 대해서 오해를 더욱더 키우는 역할을 했죠. 예컨대 영장에 보면 이 형소법상에 저희가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곳, 장소 여기를 압수수색하거나 또는 직무상 비밀과 관련된 물건을 압수수색할 때에는 관련되는 감독자나 아니면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식의 그런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영장 전담 판사께서 사실은 본인의 권한에 없는 것을 마치 입법을 하듯이 법령 적용을 배제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은 문제가 크다. 그래서 이 부분만 따로 무효가 될지 아니면 이 부분이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영장 전체가 무효가 될지 이 정도의 심각한 위법이다. 이런 이제 국민의힘 주장이 있는 것이고 대통령 측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헌법이나 법령에 보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발부된 영장에 의해서만 강제 집행이 가능한데 법률 헌법 그 어디에도 영장 전담 판사에게 이럴 만한 권한을 준 적이 없어요. 예컨대 이런 건 있습니다. 일출 전, 일몰 후 이때는 영장 집행을 원래 못 하거든요. 그런데 법령에 보면 영장에 그렇게 기재가 돼 있는 경우 그 시간대에도 영장을 집행할 수 있도록 기재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런 법률이 있다면 그럼 영장 전담 판사는 거기에 기재할 수 있는 수권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형수법 110조, 111조를 적용하지 말라는 기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재를 애써 하셨다는 게 이전에 대통령 측에서 얘기했던 그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오해를 좀 더 키운 측면이 없잖아 있는 것이죠. 자, 국민의힘 입장인데요. 민주당의 입장은 다릅니다. 공수처가 3번의 출석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 3번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또 법원의 영장에 형사소송법 111조, 110조 예외 적용이라고 적시한 것이 바로 영장 체포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의 체포 영장까지도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법률상 성립될 수 없는 주장입니다. 굳이 110조와 111조를 언급한 것은 해석을 두고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영장 집행의 반대 논리를 펼 것이 예상되고 있었고 이미 그 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률적 불확실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기재한 겁니다. 확인 차원의 기재입니다. 110조, 121조는 통상적인 그러니까 군사상 기밀이라든가 공무상 비밀 보호가 우선시 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승낙을 통해서 된다는 것이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반할 때는 또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이 내란 피의자로 수사 대상이 됐고 그 3번의 소환 요구에도 불응하는 상황이라면 그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보호하려는 법익 그러니까 군사상 비밀이나 이 공무상 비밀과도 아무 관련성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인신을 확보하기 위한 영장입니다. 그 필요 범위에서 수색 영장과 함께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110조나 111조 형사소송법의 적용 여지는 없습니다. 판사가 그 부분을 계속 문제 삼고 있었기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 기재한 것이지 이 부분이 새로운 논란을 야기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 측은 법률상 성립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무조건 지금 법원이 발부한 영장까지 거부하고 있는 것이고요. 국민의힘 측의 입장이 나왔던 것처럼 어느 누구도 법원의 체포 영장을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당연히 임해야 되고 첫 번째 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뭐 진영에 따라서 다른 논리를 피는 건 좋은데 이건 법령 해석의 영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전에 이게 좀 법원 실무 제요라고 해서 법원의 판사들이 보는 그 책이 있어요. 거기에도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주석 형사소송법에도 이거 현 대법관 노태학 대법관이
책임 감수자로 돼 있는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예컨대 이게 그 2017년도 특검 때도요 똑같은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그때도 보면 승낙하는 거에 대해서 이 승낙하지 않는 불승낙 처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법원에 가처분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법원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다. 왜냐하면 그 법원에서 해당 그 승낙 대상자에게 당신 승낙하세요라고 의무 이행을 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본인들이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법원의 판단이 나온 부분을 지금 영장 전담 판사께서 이걸 이렇게 할 권한이 있는지 법령을 갖고 오시면 돼요. 근데 법령에 그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 법을 고쳐야 되겠다. 그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현재 있는 법을 갖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판사께서 이걸 거기다 적은 거 갖고 이거를 문제가 없다론다. 글쎄 저는 이건 해석의 영역을 넘어선 거라고 봅니다. 사법부 역할 범위에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 주장이고요. 네, 그 110조, 121조에 대한 이 법원 실무제요 해석론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데요. 그건 통상적인 범죄 수사와 관련해서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기밀의 이익을 해치면서까지 수사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고요. 일반적 사건에 적용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은 대통령이 내란죄 피의자입니다. 그리고 불소추측권의 대상이 제외됩니다. 그래서 111조, 10조, 11조에 대한 기존의 해석론이 적용될 사례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해석론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예외 없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110조나 111조가 적용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영장은 발부가 된 상황이고요. 오는 6일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영장 집행이죠. 지금 현장 화면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 시각 한남동 관저 앞은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의 집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뉴스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도로를 점거하면 안 되는데 지금 도로를 점거하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이 해산 명령을 내렸고요. 하지만 지지자들은 해산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가 이르면 오늘 영장을 집행할 것이란 보도도 나오고 있고 공수처도 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바로 기자들에게 알리기로 했습니다. 지금 기자들이 현장 앞을 지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분위기가 읽혀지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두 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르면 오늘 공수처가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오늘 내일일 텐데. 오늘 내일일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휴일에는 이제 더 많은 분들이 또 뭐 반대하는 분들, 찬성하는 분들 더 많은 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만큼 더 그 영장 집행과 막아서는 분들 사이에 유혈 사태가 날 가능성이 커지죠. 그래서 오늘 그 휴일은 아닐 것 같고 오늘 내일인데 내일 2시에 보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준비기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준비기일 전에 만약에 체포영장을 집행을 해가지고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과연 옳겠는가. 그 탄핵 심판기일의 진행을 방해하는 게 아닌가라는 또 여러 가지 따가운 시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요? 내일 2시 이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이후가 될 것 같습니까? 2시에 이제 준비기일이 있기 때문에 준비기일. 2시 이후가 되지 않을까. 헌재 심판 두 번째 기일이죠? 심판 준비기일이 내일입니다. 오후 2시쯤 이렇게 예상을 하셨고요. 조기현 법률위원장은 어떻게 보세요? 공수처가 탄핵 심판 기일을 고려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요? 집행 여건과 지금 상황을 보면서 최대한 충돌이 없이 집행 가능한 상황과 시간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도 이번에 체포 영장에 일몰 후 집행도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위하시는 분들과의 충돌 또 경호처와의 충돌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는 것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오늘 집행도 가능할 거로 보고요.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에는요. 자,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에는 공수처는 직권남용, 특수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경호처를 입건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습니다. 지금 경호처가 이것을 막을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고요. 만약에 이걸 물리적으로 저지한다고 하면 당연히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단의 위력으로 막을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경호처가 집단적으로 막을 경우에 특수공무집행 방해 또 관련해서 이런 지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로 바로 현행범은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공수처에
입장은 확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만약 예.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불사하고라도 저지를 한다고 하면 예. 현장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든가 직권 남용의 현행 범인임을 고지하고 예. 즉각적인 조치에 착수해도 아무런 법률적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예, 경호처가 어떻게 대응할 것 같습니까? 일단 경호처 등이 적용받는 법률은 두 가지인데요. 예. 하나 이제 뭐 경호에 관한 법률이 기본적인 법률이고, 예, 예. 금방 말씀 주신 우리 논의했던 형소법 110조, 111조에 관련된 거. 형사소송법 110조. 예, 여기에 예. 대한 이제 그 영장 적용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그 법령 말고 그 법령은 영장에 기재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예, 예. 나머지가 이제 군사시설보호법이 있어요. 예.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서 관저는 군사보호시설로 지정이 돼 있어요. 2022년 10월부터. 예. 그러니까 군사보호시설에는 출입을 할 때는 해당 부대장의 허락을 받고 출입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럼 해당 부대장의 그 허가 없이 출입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처벌 대상이에요. 아. 그러니까 경호처 등 또는 뭐 55 경비단 등이 만약에 이분들을 막는 것이 예. 이것도 본인들의 적법한 공무집행이에요. 그러니까 양측의 공무집행이 사실은 이제 맞닥뜨린 거죠. 또 하나는 예. 경호처 등도 사실 사법경찰 관리의 지위를 갖고 있어요. 이분들도 예. 범죄를 인지하게 되면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체포가 가능한 상황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경찰 기동대도 동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경찰 기동대는 체포 내지 수사를 할 때 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 부분은 질서 유지하는 것이고 예. 저희가 경찰 기동대를 요청한 부분은 법적 근거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공수처법에 따르면 예.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 그 예, 협조라는 예. 것은 그 정도에 불과한 것이고 또 하나는 경찰 응원법이라고 있습니다. 응원이라는 게 저희가 말하는 그 어떤 응원이 아니고 도와준다는 거거든요. 예. 응원 요청을 했을 때 응원하는 범위도 질서 유지 차원이에요. 예.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차원이기 때문에 수사 그 체포나 수색에 직접 동원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그런 법률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안 경찰이 네. 본인들의 기동대나 병력 동원을 소위 간접 넘어서까지 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된다. 예. 따라서 이거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예. 제가 생각하는 공수처장이 만약에 고려한다 그러면 예. 법령을 꼼꼼히 다시 한번 보시고 예. 왜냐하면 이 체포라는 것은 소환은 조사를 위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할지에 대해서 윤곽근 변호사 등 변호인이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정할 일이지 예. 이렇게 논란이 많은 영장을 굳이 집행을 한다. 저는 글쎄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대통령 측 기동대가 나서면 경호처에 의해서 체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더라고요. 네, 일단 군사기밀 군사시설보호법상 허가 대상이라는 부분이요. 이게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은 주장하는데 전혀 예. 그렇지 않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는 통제보호구역이 있고요. 예. 제한보호구역이 있습니다.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제한보호구역으로 고지가 됐습니다. 예. 여기에서는 이 압수수색 체포영장 같은 경우를 집행하는 경우에 예. 부대장의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없는 부분을 마치 규정을 전용해서 허가 대상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뿐이고요. 예. 두 번째, 기동대와 관련해서도 역시 법률상 마치 해석의 여지가 있고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예. 공수처법 17조에 공수처장의 권한과 직무 범위에 수사에 대한 협조를 기관장에 요청할 수 있고요. 예. 기동대 운영 규칙에 보면 이 국가경찰이나 지방경찰법에 의한 수사 업무를 지원하게 돼 있고요. 예. 국가경찰법의 3조에 보면 수사 업무가 명시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동대가 지원을 해도 법률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법령 체계만 쭉 따지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예. 사법경찰이냐 사법경찰관이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실제 법률상 논란이 없는 부분을 들면서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다. 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 기동대는 사법경찰 관리가 아니에요. 예. 기동대라는 것은 예전에 우리 전경대처럼 질서 유지하는 그 어떤 경찰의 인력이지 수사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어떻게 동원해서 수사협조를 구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한남동 관저 앞 도로 상황을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관저 앞 일부 지지자들이 도로를 침범한 상황이고요. 경찰은 해산 명령을 했지만 불응하고 있습니다. 인도로 들어가라는 명령에 일부 지지자들이 도로에 누웠다고 하고요. 해산을 거부한 상황인데요. 왼쪽 화면 좀 보여주세요. 예. 지금 바리케이트를 쳤어요. 더 이상 도로를 점거하지 못하도록 지금 경찰이 막아선 상황이고요. 보이시죠? 네, 저렇게 도로를 막아서면 공수처가 이르면 오늘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저렇게 도로를 점거하면은 체포영장 집행이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공수처나 공조본이 이 상황을 보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겠죠.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권력 충돌이 발생하지 않게 집행을 해야 되는 문제는 일단 전제돼야 될 것 같은데요. 저 상황에서도 일단 다른 방식, 진입 경로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 또 시간이나 이런 걸 고려하면서 집행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보고요. 저는 다른 문제를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법률적 주장은 피의자의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는데요. 출석해서 수사 받으면서 주장하면 될 거 아닙니까?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리고 출석을 3차례 불응했기 때문에 발부한 영장입니다. 지금이라도 출석해서 그 법률적 주장을 하면서 수사에 응한다면 나중에 공판 단계에서든 아니면 그 전에 기소 단계에서든 위법한 수사 혐의를 주장하면서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적 주장은 사실 법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면서 저런 방식으로 지지자들한테 호소하는 방식으로 이 상황을 대응하고 있다는 것은 본인이 지금 했던 얘기와도 전혀 맞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과 충돌을 야기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한 상황을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체포영장 불응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공수처가 그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없잖아요.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저희가 처음부터 얘기했었지만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이 있어요. 경찰 특수본에서 하면 될 일을 공수처 영장의 편의성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까지 사태가 진전된 이유는 뭐냐면 검찰에 원래 경찰이 영장 신청을 해서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해가지고 집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경찰이 검찰과의 관계상 공수처를 통해서 영장을 신청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대물영장, 압수수색의 영장의 경우에는 경찰이 신청하고 공수처가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인영장, 체포 구속 영장의 경우에는 경찰이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공수처 검사가 그냥 단독으로 해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에서 보면 이전에 그 검찰에 벌어졌던 똑같은 일,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거고 예를 들어서 김용현 전 장관 등과 같이 이런 분들은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 내란죄를 인지할 수가 있죠. 그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받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 때문에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인지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할 수가 없는데 그걸 수사하다 내란죄를 인지했다라는 공수처의 주장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는데 자 그것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서부지방법원에 영장 청구를 하고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에 저와 같은 이상한 일이 있으니 체포 대상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 영장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비밀을 제공한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는 자 대통령이 일단 출국 금지도 돼 있고 어디 도망갈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조사 방식과 관련돼서 조금 더 조율을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체포영장을 쳤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전에는 그 카드 관련해서 수차례 안 나오시고 바로 직기소했어요. 이런 식의 다음 스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체포영장을 쳐서 그 체포영장의 내용까지 이상한 걸 갖고 이렇게 집행 시도를 한다. 물론 집행은 시도할 거라고 저도 봐요. 그러나 수차례 집행 시도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집행 시도한 뒤에 만약에 집행이 원활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경 변호사께서는 국민의힘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 사태 발발 직후 검찰, 경찰 등이 수사에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때 대통령 측, 국민의힘 측이 첫 번째 주장했던 것은 검찰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공수처로 이첩받아 수사할 때도 공수처 지금 같은 똑같은 주장을 하시는데 직권남용으로 수사해서 내란죄로 수사하는 건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영장 청구해서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위법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이것도 무효라고 합니다.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이런 상황을 다 모아보면 지금 헌법, 형사소송법, 형법의 체계를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현행 법 체계는 물론 사법 시스템 자체를 전부 부인하는 것이고 결국에 우리나라의 법 체계에 대한 해석은 지금 대통령의 해석론에 의지하라는 겁니까? 결국에 지금의 법 체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고요. 일정의 해석 여지가 있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장을 할 거면 수사에 응해서 하면 되고 탄핵재판 절차에 응해서 하면 됩니다. 일절 아무것도 응하지 않고 탄핵심판 절차에 지금 자료 하나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벌써 한 달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이든 아니면 수사든 전혀 응하지 않고
저와 같이 지지자들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전략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 법 적용의 문제를 가지고 마치 법률상 지금 수사가 위법하다거나 탄핵 절차의 어떤 위법성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스스로 했던 말과 완전히 다 배치되기 때문에 예. 성립될 수 없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요, 결국 불이익은 그 해당 피의자가 받는 거예요. 예. 탄핵 심판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 불이익은 탄핵 심판 피청구인이 받는 거예요. 이게 왜 의무가 아니에요. 예컨대 탄핵 심판 절차 지금 응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본인이 알아서 절차상 하는 거고, 예전에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사 절차가 이상하면 수사 절차 이상하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여양부지사에 대한 수사 마찬가지로 이거 검사가 위법했다고 지금 탄핵까지 했던 사안 아니겠어요? 그거 똑같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그 판사는 영장 전담 판사는 그러면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예. 저렇게 법령 적용을 막 해도 되는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거죠. 예. 따져볼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식의 문제 제기하는 것을 사전에 해칭할 필요가 있느냐, 이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 예. 또 하나는 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대통령 신분 때문에 주어지는 경호와 관련된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는 거죠. 예. 경호법에 따라서 뭐 또 관제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서 또는 형수법 110조, 111조에 따라서 이런 것들과 적용될 수 있는 장소 내지 물건과 관련된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네. 해석의 여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법원이 판단하겠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한남동 관저 앞에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이르면 오늘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 시각 한남동 관저 앞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뉴스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일부 지지자들이 도로에 침범한 상황이고요. 경찰이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해산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시각 경찰이 이 시각 공수처가 만약에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결국은 저 관저 앞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관저 앞 도로를 지지자들이 점거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한남동 앞에 교통이 꽉 막혀 있는 상황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자, 이르면 오늘, 그리고 오늘 밤에도 영장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지금 아마 적어도 체포의 명분 또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한 명목의 시도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실질적으로 체포영장의 집행이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관저 앞에 이제 저런 상황이라고 하면 진입 자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나 여러 상황, 집회 상황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간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추후의 어떤 집회 상황을 보면서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게 사실은 그 영장 집행이 불가능한 게 아닌 게요. 시도 자체가 병력을 들이고 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사복 차림에 만약에 공수처 검사가 몇 사람이 가는 걸 누가 알아채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병력 동원해서 뭐 강제영장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불가능해지는 거지. 이전처럼 한두 사람 가가지고 영장을 사본을 내면서 하는 집행 절차는 평상시에 집행 절차는 가능하죠. 근데 이제 여러 혹시나 이제 물리적 충돌의 우려 때문에 경찰 기동대 등을 동원한 이런 영장 집행 시도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 시각 한남동 관저 앞을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건데 어젯밤에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강한 비판이 나왔고요. 정성호 의원, 김영태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제 대리인 통해 갖고 메시지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이 주권자인 행세를 한 거예요. 국민들을 주권 침탈 세력으로 몰고 또 반국가 세력들의 활동을 좀 보고 있다. 특히 뭐 유튜브 보고 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언론을 통해 갖고 여론을 파악해야지. 유튜브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대통령이 지금 다시 2차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대통령과 연결해서 많은 지지층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 지지층을 위한 메시지로 주셨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통령은 국민의힘이란 당에 대한 큰 애정이나 기대는
없는 것처럼 저는 여기서 읽었는데 제가 오버하는 겁니까? 글쎄요, 뭐 그 부분은 제가 뭐 이 자리에서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편지를 보낸 이유에 대해서 잠시 뒤에 대담을 이어가고요.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사건 항소심 23일에 시작한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죠. 2심이 23일에 시작한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1심 선고가 난 지 2달 만인데요. 앞서 오늘 아침에 권성동 대표는 2월 15일 안에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이 나와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항소심 23일에 시작을 하고요. 1심 선고 2달 만입니다. 1심 선고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선거법 항소심이 이제 선거법 관련 재판은 633 원칙에 따라 석 달 만에 이제 2심이 나와야 하는 상황인데 23일에 시작하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좀 늦었죠. 왜냐하면 11월 15일 날 선고가 됐기 때문에 예. 실제로 이제 송달이 돼야지만 그 송달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강제적으로 가요. 예. 송달받은 시점으로부터 예컨대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내고 안 내게 되면 항소 각하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20일 기산점이 제 기억에는 12월 18일 날 거의 그 사무실 가서 송달한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제 항소장이 내야 되고 항소 이유서가 내야 되고 그 이유서 받고 나서 이제 기일을 정하는데 예. 아마 기일을 먼저 정한 것 같아요. 예. 이번 주 내지 다음 주 초까지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으로 저는 계산이 되는데. 예. 근데 공교롭게도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렇게 얘기를 한 이후에 예. 기일이 잡혀서 예. 이게 사법부도 좀 독촉을 해야지만 빨리 진행하는 게 아닌가라는 또 이 정치권의 오해를 줄 여지가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은 원칙대로 633이라는 것은 사실 대법원장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빨리빨리 사실 강행 규정의 취지에 맞게끔 적용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후에는 빠른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오늘 아침에 권성동 대표가 사법부가 재판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 2심 판결은 2월 15일 안에 나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2심 선고 날짜가 아니라 항소심 시작 날짜가 나왔습니다. 23일에 항소심 시작한다고 합니다. 권성동 대표 말 듣고 재판부가 정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네.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예. 송달 과정에서 며칠 늦었을 뿐이고 통상 형사사건 항소심 재판 절차의 일정과도 거의 비슷하게 맞아가고 있습니다. 2월 15일은 633을 그냥 기계적으로 해서 주장을 하는 것뿐이고요. 사법부 아마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부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정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시점이 뭐 언제가 될지는 만약 일부러 지연한다면 재판부가 소송 지휘해서 진행을 하겠죠. 이건 뭐 정치적 문제로 자꾸 삼는 것이고요. 재판부가 통상적인 질차에 따라 진행할 거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편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극우 동원령 아니냐는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 결과가 지금 보여지는 바로 지금 한남동 관잡 상황으로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편지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해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주권 침탈 세력, 반국가 세력도 언급했습니다. 법적 대응이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이것은 지지층을 선동하는 발언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정성호 의원의 얘기처럼 이것이 지지층이 어떤 정치적 입장을 내주고 같이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극단적인 행동까지 선동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오늘 그래서 각 당사에 폭발물 설치 신고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허위 신고일 가능성이 있지만 경찰이 출동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부분이 극단적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만큼 위험 상황을 대통령이 만들고 있습니다. 스스로 했던 말과 완전히 배티제죠. 법적 책임을 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체포영장에 응해서 수사를 받고 탄핵 심판 절차에 빨리 응해서 답변서 내고 다투십시오. 법률적으로 위법한 수사라는 주장을 수사기관에서 하시면 되고요. 탄핵 이 비상계엄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면 헌법재판소의 대리인을 통해서든 본인이 직접 추사해서든 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지지자들 상대로 해서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과 맞서 싸우자. 지금 이 상황을 기대하고 한 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편지와 관련해서는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어요. 일부 의원들은 다소 비판적인 입장을 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지로 저는 읽혀요. 예. 이게 이제 탄핵 심판 관련된 이제 정치적인 메시지인 것이죠. 본인의 사실은 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메시지를 내는 것 같고, 예. 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왔다라는 메시지를 낸 거고, 예. 그러니까 본인의 행동에 대한 정당화 측면보다는 사실 이제 국회와 자유민주주의 수호 체제와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예. 국회가 뭐 국회 내에서 여러 가지 의결을 통해서 입법을 하고 탄핵을 하고 이렇게 해왔지만 그런 부분들도 사실 우리가 이룩해 놓은 자유민주 체제를 어느 정도 허무는데 영향을 미쳤다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이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저기 안에 있는 분들은, 나와 있는 계신 분들은 상당히 격앙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다가는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같이 넣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분들 입장에서 보면 특히나 일부 변호인이 있는 메시지 중에 공수처 등의 기동대의 경우에는 경호원과 뭐 시민들이 체포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또 한 부분이 보도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런 부분들은 마치 이제 정치권 일부 층에서 볼 때 마치 그 체포행위를 선동하는 것 같이 오해살 수가 있기 때문에 다치지 않도록 이분들이 공무집행할 때 절대 관여하지 말고 물러섰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변호인단이 내는 것도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자 이런 메시지에 대한 이제 당부당에 대한 평가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민주당에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자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민의힘을 상대로 해서 내란 정당이라고 지금 딱지를 붙여놓고 있어요. 내란 선동 정당. 이렇게 되니까 폭발물 같은 거 이런 신고들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극단적인 표현은 자제했으면 좋겠다. 국민의힘에 만약에 내란을 선동하고 내란에 관여한 사람이 있으면 관련법에 따라서 처벌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부 뭐 처벌되는 사람이 나중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국민의힘 전체에 대해서 내란 정당 이렇게 딱지 붙이는 것은 저는 좌표찍기로 오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언어에도 좀 순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하겠다라고 한 상황, 공수처 이르면 오늘 영장을 집행하겠다라고 하는 상황. 이 시각 현재 한남동 관저 앞에는 지지자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이 지금 도로를 점거한 상황이고요. 경찰이 지금 해산을 명령했지만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르면 오늘 공수처가 영장 집행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인데 태극기를 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현재 도로를 점거한 상황입니다. 영장 집행 시 충돌이 우려되고 있어서 좀 더 많은 경찰 인력이 현장에 동원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뉴스 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르면 오늘 그리고 윤기찬 부위원장은 내일쯤 영장 집행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셨는데요. 만약 영장 집행이 시작이 되면 경호처하고 충돌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경우의 수는 있을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공수처가 집행의 의지가 그렇게까지 해서 집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실행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장에 대해서 어쨌든 뭐 각자 시각에 따라서 옳고 그름의 표현이 다르지만 영장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가 지금 불거진 상황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법령 적용 관련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영장 집행을 시도를 할 겁니다. 근데 공수처에는 그리고 병력이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경찰이 응원을 해줘야 되는데 경찰 응원에도 또 여러 가지 이 법적 문제가 있다는 또 이런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경찰 응원에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집행을 시도하다가 유혈 사태 등 뭐 충돌까지 가지 않는 선에서 집행이 불가능하면 불가능한 대로, 가능하면 가능한 대로 조치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각 한남동 관저 앞에요. YTN 취재 기자도 나가 있는데요. 잠시 뒤에 YTN 취재 기자가 연결이 되면 이 시각 한남동 관저 앞 상황도 좀 들어봐야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YTN 취재 기자가 연결이 되면 한남동 관저 앞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한남동 관저 앞은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요. 계속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경찰이 도로를 점거한 지지자들의 해산을 명령한 상황입니다. 지금 지지자들의 해산 명령을 거부한 상황이고요. 대통령 한남동 관저 앞 상황을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고요.
오늘 정치호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뒤 변호사와 또 취재기자와 함께 이 시각 한남동 관저앞 상황도 자세히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경위조사에 중요한 단서가 될 음성기록 장치의 음성 파일 복원이 완료됐습니다.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는 로컬라이저 시설물에 대해선 설계와 관리 책임 소재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기봉 기자, 음성기록 장치 복구가 예상보다 빨리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는 당초 음성기록장치 CBR에서 추출한 정보를 음성 파일로 만드는 작업을 내일 3일까지 한다는 목표였는데 오늘 오전에 완료됐습니다. 음성기록장치에는 마지막 2시간 동안 조종실과 관제사의 교신뿐 아니라 승무원끼리의 대화, 심지어 조종석의 소음이나 경고음, 스위치를 켜고 끄는 등의 실제 상황이 모두 담겨 있어 앞으로 경위조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고 항공기가 폭행한 뒤 재착륙 과정까지 조종사와 관제사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또 기장과 부기장 간에 원만한 소통이 이루어졌는지, 다른 어떤 돌발 변수가 있었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토부는 사고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음성 파일에서 드러난 내용이 곧바로 공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NTSB로 보내기로 한 비행기록 장치에 대해서는 한미합동조사위가 이송 시점을 논의하고 있는데 조사위 관계자는 가능하면 이번 주 내,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보낼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비행기록 장치 해독을 미국에서 하는 만큼 항공기 제조국인 미국에 유리한 해석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에 대해 국토부는 우리 조사관도 분석 작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확보될 거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사고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는 로컬라이저에 대해선 책임론이 일고 있다고요? 네,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 시설이 설치 규정을 떠나 상식선에서 보더라도 위험을 담보하는 구조물이라는 견해가 많은 상황에서 이 구조물의 설계와 허가자에 대한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공항 내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시설물은 부러지기 쉬운 구조물로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을 어기고 2m 높이의 콘크리트 둔덕에 추가로 상판까지 올린 설계와 승인의 책임에 대한 지적인데요. 이에 대해 국토부는 1999년 착공한 최초 설계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며 2년 전부터 진행된 개량 공사는 한국공항공사가 발주하고 부산지방항공청이 사업 승인을 했는데 발주 당시 둔덕 위의 구조물을 부러지기 쉽게 하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러지기 쉬운 구조물의 대상이 둔덕 위의 안테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콘크리트 둔덕 자체에 대해서는 발주와 승인 모두에 문제점의 소지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전국 공항의 항행시설 안전점검을 오늘부터 시작해 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사고 기종인 B737-800 기종을 운용하는 6개 항공사에 대한 전수조사는 내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기봉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르면 오늘 집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옴에 따라 한남동 관저 일대의 긴장감은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자 등 시민이 몰리면서 경찰도 현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네, 서울 한남동 관저 앞입니다. 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계속해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5개가량 되는 차선을 차지한 채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하면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흔들고 있습니다. 또 탄핵 무효와 계엄 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분위기가 계속해서 격앙되는 모양새입니다. 관저 입구 근처에서는 일부 지지자들이 도로를 침범해 경찰이 여러 차례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도로에 누운 채 이를 거부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인근에는 탄핵을 찬성하는 일부 시민들도 모여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요. 일부 탄핵 찬반 시민 사이에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골목마다 경찰이 배치된 가운데 관저 정문 앞은 시민 통행도 막힌 상황입니다. 이곳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연일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하고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특히 탄핵 반대 집회의 움직임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윤 대통령이 지지층을 결집하는 독려 메시지를 낸 것도 영향이 있었을까요? 네, 대통령이 어제 직접 서명한 새해 인사글에서 추운 날씨에도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나와줘서 고맙다고 전했는데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자신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글을 받은 지지자들은 고무된 분위기 속에 한밤중까지 집회를 이어갔는데 취재진과 만난 지지자는 편지를 보낸 건 아주 잘한 일이라며 용기를 얻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탄핵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윤 대통령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영장을 집행할 조짐이 보이나요? 네, 저희 취재진이 아침 7시쯤부터 이곳에 나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수사관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본격적으로 보여주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공수처가 영장 집행에 나설지 알 수 없는 만큼 분위기는 계속해서 긴장한 모습입니다. 관저 입구는 울타리가 두 겹으로 쳐진 채 중형 버스로 막혔고 경찰 수십 명이 배치돼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근처에 경찰 기동대 버스 여러 대도 세워져 있는 등 경비가 삼엄한데요. 대통령 경호처는 영장 집행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거라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호처가 공조수사본부의 압수수색 시도를 번번이 막았던 만큼 이번에도 공조본의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아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법원이 이번 수색 영장에 대해서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하지 못한다는 형법 조항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명시한 만큼 그동안 강제 수사와는 상황이 다를 거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공조본이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 대규모 경찰력이 동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네, 계속 뉴스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임박했다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고 관저 앞에요. 보신 것처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 소식 사회부 백종규 기자 그리고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앞서 김희영 기자가 앞에 관저 앞 상황을 좀 자세히 전해드렸는데요. 예. 자, 먼저 공수처 이르면 오늘 체포영장 집행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체포영장 집행하면 바로 기자들한테 알려주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뭐 예. 바로 그러니까 집행을 시작을 할 때 알려준다는 건 아니었고요. 아, 그래요? 집행 이후에 자연스럽게 알려질 거다. 이렇게 그러면 공수처에서 현장에 있는 얘기했습니다. 기자가 더 빨리 알 수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근데 지금 이동하는 시간도 있으니까요. 아.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면 이제 거의 비슷하게 알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일단 오늘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이 나왔는데요. 보시다시피 아직까지는 영장 집행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제 수사의 신속성과 밀행성 차원에서 영장을 신속하게 집행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왔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공개적으로 절차가 진행됐고 예. 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제 공수처가 이 집행을 하는 시기와 방식을 계속 고민해 왔는데요. 예. 공수처는 영장 유효 기간인 6일까지는 당연히 영장을 집행하겠다 이렇게 네.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영장 발부 이후 이미 사흘째 접어든 만큼 이르면 오늘, 내일 집행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수처는 경호처에 영장을 집행을 막으면 직무유기나 특수공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미리 보냈습니다. 네. 또 오동훈 공수처장도 바리케이트나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을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제 공무집행 방해라고 언론에 밝히기도 했는데요. 경호처가 물리적으로 막으면 또 처벌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공수처장이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예의는 지킬 것이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예. 이에 따라서 야간에 영장 집행 가능성은 좀 작아 보인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무래도 내일은 변론 준비 기일이 있으니까 6일까지가 시한이더라도 주말 빼고 그래서 오늘 집행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변론 준비 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참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보신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오늘 내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예, 있습니다. 앞서 잠깐 화면을 보니까요. 지금 이 시각 한남동 관저 앞에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지금 도로를 점거한 상황이잖아요. 도로를 점거했기 때문에
경찰의 해산을 명령한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일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지금 도로까지 인도를 넘어서 도로까지 침범해서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일단 뭐 지지자들이 뭐 누워서 있다 이런 이제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예. 경찰이 계속 해산 명령을 여러 차례 내리고 도로가 아닌 인도 쪽으로 위로 올라가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지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계속 저쪽에 그 도로 쪽까지 침범해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강제 해산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까? 네, 그래서 지금 해산 명령을 내렸고요. 예. 그래서 지금 경찰은 일단 말로 일단 해산 명령을 내리고 인도 쪽으로 올라가라고 했고요. 예, 안 예. 된다고 하면 이제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라도 이제 인도 쪽으로 올릴 수 있게 그렇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예. 지금 화면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이고요. 예. 이곳은 한남대로입니다. 지금 육교가 한남초등학교로 연결되는 그 육교고요. 그 아래로 지지자 수천 명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백 기자가 전해준 대로 5개가량 되는 차도를 차지한 채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을 연호하면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흔들고 있는 모습인데 상당히 격앙된 모습입니다. 네. 체포영장이 집행이 된다면요. 김상훈 변호사님. 네. 자,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네, 일단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고요. 들고 네, 그리고 제시하고 이제 체포 대상자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관련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은 그렇죠. 관저 안으로 진입을 해야 할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저 관저 앞에 지금 경호처 직원들이 일부가 좀 지키고 있지 않을까요? 네, 당연하게 예. 관저 앞에 지금 경호가 진행되고 있기 예, 때문에 예. 그 책임자한테 체포 수색 영장을 제시를 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의 집행을 위해서 이제 문을 열어달라라는 예. 취지로 이제 제시를 할 거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관련돼서 통과하게 된다면은 구체적으로 체포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관저로 이동을 해가지고 예. 체포 영장의 집행, 즉 소위 말해서 강제 구인을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영장에는 일출 전, 일몰 후 야간 집행도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담겼는데 또 오동훈 공수처장은 예의는 지킬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언제쯤 집행할까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 집행을 한다면은 일몰 전이라면 얼마 남지가 않았죠. 그래서 곧 집행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예측이 있는 상황이고요. 영장에 따르면 사실 일몰 후라도 상관은 없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현재 소재지가 파악된 상태에서 반드시 뭐 야간에 해야 할 필요성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주간에 이제 집행될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일 우려되는 상황은 저 앞에서 이제 충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이제 공수처 입장에서는 고려하고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현직 대통령에게 처음 발부된 체포영장이기 때문에요. 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관저 앞 상황을 보고 계신데 지금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경호가 3중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예. 지금 3중 경호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예. 다만 이제 이 경호라고 하는 거는 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체포영장의 집행 자체를 위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네. 이거는 이제 사법부의 발부된 영장에 따라서 형사법적 절차로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법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는 체포영장의 집행, 그 집행에 따른 이제 입감 과정의 전반의 과정에 있어서도 경호가 유지된 상태에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대통령이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3중 경호를 한다라고 알려지고 있잖아요. 외곽 경호는 군이 하고 또 근접 경호는 경찰 그리고 경호처가 초근접 경호로 한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경호처가 수색을 막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을 좀 예상해 주시죠. 네, 기본적으로는 지금 경호처 또한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서 설치되어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인신의 구속에 관해서는 수사기관이 영장에 청구한 거에 대해서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집행하는 과정을 대한민국의 기관이 이제 그것을 저지한다는 것은 사실은 상상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경호처의 이제 핵심적인 역할은 위해를 방지하는 것이지 법 집행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군요. 헌법적인 예. 가치에 있어서도 이제 내란과 외환해제의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소추 대상, 즉 소추라는 것은 기소 대상이라기 때문에 수사라든지 강제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 헌법이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항할 법적인 근거는 없다라고 그렇군요.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경수처와 경호처 충돌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기본적으로 이것을 충돌한다는 개념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기본적으로 사법부에서 발부한 영장에 따라서 영장을 집행하는 것 자체는 뭐 특정 기관의 어떤 역할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 정부로서의 기본적인 사법 절차 집행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한민국의 일부 부처가 저항을 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상정되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조금 전 한남동 관저 앞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경찰이 지지자들에게 강제 해산 명령을 내렸고요. 지금 한 명씩 인도 쪽으로 연행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지지자 한 명이 경찰에게 끌려서 연행되는 모습인데요. 앞서 전해드렸듯이 관저 앞 일부 지지자가 도로 쪽에 들어 눕거나 침범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경찰이 강제 해산을 명령했고 이에 응하지 않는 지지자들에 대해서 인도로 들어가라 명령을 계속했고 한 명씩 끌어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관저 앞 상황인데요. 오늘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고 지지자들의 반대 집회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정규 기자. 윤 대통령 대변인이죠. 윤갑근 변호사요.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 불법이다, 무효라고 주장하는데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네. 윤 변호사가 이제 수색영장에 대해서 문제를 먼저 삼았는데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입니다. 네, 110조, 111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나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 관한 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 관공서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에는 이 내용이 적용하지 않는다. 110조와 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호처가 수색영장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된 셈인데요. 이제 영장에 적시된 이 내용을 보면 일단 적용하지 않는다가 내용이 명시가 돼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이에 대해서 의견이 좀 나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수차례 수사기관 소환 요구에 불응한 데다가 경호처를 통해 압수수색도 거부한 상황을 고려하면 판사가 재량껏 영장을 발부하는 것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법관 개인에 따라서 법률을 배제하는 것은 사법부의 역할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란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갑근 변호사는 이 이제 수색영장을 문제 삼은 거예요. 네, 영장 전담 판사에게 형사소송법의 예외 적용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영장이 불법 무효라면서 해당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는 또 신속히 신상 조사를 해서 즉각 영장 전담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공수처가 또 입장을 내놨습니다. 공수처는 해당 문구는 법적으로 당연한 것을 영장에서 선언적으로 확인한 것뿐이다. 판사가 월권을 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압수와 관련한 조항이고 사람 수색과는 관련이 없어서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백 기자가 전해준 대로 형소법 110조, 111조를 제외해라라는 법원의 영장 내용이요.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법 적용을 제한하는 건 입법의 영역이고 사법 영역을 넘어선 삼권분립 위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법 적용을 배제한다라는 개념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조문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사상 비밀과 압수, 공무상 비밀과 압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압수는 뭐에 대한 거냐면 물건에 대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물건을 압수하는 데 있어서 110조는 군사상으로 그리고 111조는 공무상으로 비밀이 유효하는 곳에 있어가지고 이제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고요. 2항에는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라는 규정 또한 두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법률이라는 것들은 이 해당되는 법률은 물건에 대한 압수에 있어가지고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제한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럼 왜 체포영장에 110조, 111조를 언급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보자면은 결국은 통상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는 곳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그 사람의 소재지가 그 건물 안에 어디 있는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수색이라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경호처와 충돌이 있었죠. 좀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곳이라는 이유로 소위 말해서 영장 집행을 거부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체포에 대해서는 어떠냐면 한다면은 지금 이 관련된 조항에서는 체포영장에 관한 내용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110조, 111조라는 개념이 원칙적으로는 없다. 별도로 없다고 수색 영장에만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체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색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 과정에서 또 경호처가 110조를 이유로 해가지고 거부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는 그럼 우리가 아까 1항과 2항을 얘기했죠. 1항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되어 있고요. 2항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대한 부분이 없으면 승낙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체포영장의 집행이라는 것이 110조에 반하는지 안 반하는지에 대한 어찌 보면 법률은 이미 있는 상태에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적용을 배제한다는 표현이 적절한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있어가지고 체포영장의 집행의 과정에서 110조를 이유로 해서 거절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정당할 수 없다라는 영장 발부 법원의 재판부의 판단에 담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내란죄 수사에서 대통령 경호처 등이 대통령 관저 또 안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아온 근거가 바로 이 조항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조항의 제목은 압수라고 되어 있고요. 111조 같은 경우는 아예 물건으로 구체적으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물건을 군사상으로 혹은 이제 공무상으로 중요한 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책임자의 승낙을 받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면요. 사람에 대한 인신체포에 있어가지고 이것을 금지한다라는 내용들을 법률 조항에는 명확하게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필수적으로 만약에 관저 안에 어딘가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색이라는 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110조를 이유로 해가지고 체포영장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명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법 조항을 배제했다라기보다는 해당되는 법 조항을 근거로 해서 이 영장을 방해하지 말 것을 명했다 이렇게 봅니다. 과거에 과거 정부의 청와대요. 거기도 대통령실 압수수색 그러니까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적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직접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한 적이 있나요? 그때도 이제 책임자가 계속 거부해가지고 압수수색이 제대로 못 이루어졌던 적이 있고요. 근데 그때도 이제 핵심은 압수였습니다. 물건에 관한 것이겠죠. 근데 체포영장이 이렇게 발부된 경우는 처음이고 집행되는 것도 이건 처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남동 관저 앞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도로 위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 있는데요. 지금 검정색 차량 한 대가 들어왔는데 어떤 차량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한남동 관저 앞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검정색 승용차가 지금 관저 쪽으로 향하는 지금 방향인 것 같아요. 그 앞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막아서고 있습니다.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누가 탑승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이 차량 내부를 살펴보기도 하고요. 지금 이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은 인도로 들어가라는 명령에 도로로 누워있던 지지자들 경찰이 한 명씩 끌어내다가 해산을 완료했다는 속보도 들어왔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관저 안쪽으로 향하는 도로인 것 같아요. 지금 앞서 저희가 보여드린 화면은 이제 관저 앞 큰 도로였고요. 좀 관저 앞 입구 도로를 보고 계십니다. 관저 앞 들어가는 입구 도로를 지금 검정색 승용차 2대가 진입을 시도하고 있고요.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시위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화면 아래쪽은 한남대로 남산 터널로 가는 방향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위쪽으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있고 검정색 승용차가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지지자들이 저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저 현장에 YTN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으니까요. 혹시 관련해서 속보를 백종원 기자가 받을 수 있으면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변호사님은 지금 어떤 차량으로 보입니까? 지금 뭐 확인이 불가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예. 일단은 두 가지가 궁금한 부분인데요. 예, 저 도로가 만약에 관저로 진입하는 도로라고 한다면 관저로 진입하는 도로를 시위대가 점거하는 상황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 근처에는 일반 가정집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예, 일반 가정집에 들어가는 차량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경찰에서 어떻습니까? 도로 점거에 대해서 전혀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걸로 보여서는 좀 이상한 부분인데요. 예. 일단은 그 부분이 확인을 필요할 것으로 그래요. 보고요. 예. 예. 충분히 확인이 돼야지 전해드릴 수 있죠. 진입을 예. 포기하고 후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후진을 해서요. 다시 한남대로 남산터널 방향으로 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떤 차량인지 여부, 일반 차량인지 여부, 공수처 차량인지 여부는 전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현재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고 차량 진입을 막고 있는 모습을 현장에서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인도로 들어가라라는 명령에 도로에 누워서 거부하던 지지자들, 경찰이 한 명씩 끌어내서 해산을 완료했다는 속보도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일부 대통령 지지자들은 건강 이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간 현재 관저 인근 골목마다 경찰들이 다 배치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검정색 차량은 진입을 시도하다가 포기하고 다시 한남대로 남산터널 방면으로 향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한남대로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한남동 관저 앞의 모습인데요. 지금 화면 아래쪽으로 남산터널 방면의 한남대로 모습입니다. 지지자들은 관저 앞 골목길로 올라가는 쪽으로 모여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차량들의 진입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백정규 기자. 일단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이고요. 이르면 오늘 그리고 내일 집행될 수도 있다라는 여러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영장이 집행됐고요. 체포가 된다면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됩니까?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되면요. 과천에 있는 정부청사, 공수처로 이동을 하게 과천에 있는 공수처로 예정입니다. 이동을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공수처에서 이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호송차를 탑니까? 아니면 관용차를 탑니까? 그건 정해지지 않았고요. 현직 대통령 신분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수사기관의 차량을 타게 돼 있는데 일단 현직 대통령 신분이다 보니까 경호처 차량을 타고 공수처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영장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경호처와 이제 공수처가 그 이동하는 방법이나 이동하는 시간 그리고 이동해서 조사받을 공간 이런 공간들을 이제 협의를 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들려오는 바에 의하면 공수처와 검찰이 나눠서 수사할 것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검찰한테도 내란죄 수사권은 없는 거잖아요.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 부분을 이제 명확하게 얘기하자면은 경찰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이나 공수처나 모두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권은 있는데 직권남용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경찰이 직접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경찰이 직권남용죄와 연관되어 있는 수사라는 걸 인정해가지고 이첩을 하면 되는데요. 공수처, 검찰, 경찰 간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종의 방향이 정리가 됐습니다. 즉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도 사건에 이첩을 했고요. 공수처법상의 적법한 이첩 요구라고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경찰도 이첩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 자체는 이제 공수처에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혹시라도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경찰과 공수처가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경찰이 소위 말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견의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다만 한 가지 더 짚어봐야 할 거는 이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영장 청구가 불법이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영장 청구권과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아니라 검찰과 공수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권이 없으면은 영장 청구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경찰이 영장 청구를 어차피 못 하기 때문에 아예 모든 영장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검찰이든 이제 공수처든 이제 관련돼서 요청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영장을 청구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점에 있어서는 이제 기관들 간에는 협의가 정리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은 별개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만약에 공수처가 뭐 오늘 내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다면 경찰이 입회해서 조사를 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이고요. 다만 이제 공수처의 입장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그 이첩 요구에 따른 이첩과 수사 진행이 적법하다는 걸 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꼭 입회를 안 하고 진행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공수처가 신병을 확보해서 조사를 한다면 48시간 내에 조사를 마쳐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계속 인치를 하려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전 절차로서 체포영장을 발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체포영장 집행에 이어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서 체포되면 윤 대통령은 1차적으로는 과천에 있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계속 조사를 받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체포될 경우에 정부 과천청사 공수처로 데려와서 조사를 한 뒤에 서울 구치소에 이제 구금될 예정입니다. 서울 구치소로 구금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조사를 마치면? 네, 공수처 관계자는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집행되면 서울 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라고 앞서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또 심정을 확보하면 인치할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요. 인치 같은 경우에는 끌어내거나 끌어들여서 일정한 자리에 놓아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공수처는 이 인치 장소를 체포지 인근 경찰서나 공수처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된다면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그리고 이제 뭐 잠깐 뭐 쉬는 시간이나 이런 시간들이 있다고 하면 잠깐 뭐 인근 경찰서로 이동할 수도 있는 건데요. 이제 그 인치 장소가 공수처로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사를 마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구치소에 이제 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이고요.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지면 바로 공수처로 이동을 해서 조사를 받고 그리고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뒤에는 서울구치소로 가게 되고 이틀간의 조사를 마친 뒤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군요. 네. 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 이 시각 한남동 관저 인근입니다. 이 화면 아래로 버스가 지나가는 길이 한남대로 남산터널 방면이고요. 지금 한남대로에서 대통령 관저 쪽으로 올라가는 골목 쪽으로 대통령 지지자들이 수천 명이 몰려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백 기자가 조사 과정과 인치 장소까지 짚어줬는데 공수처의 첫 조사는 얼마나 걸릴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체포영장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조사를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그러기 위해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장을 집행하고 나서는 바로 이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48시간 이내여야하기 때문에 조사를 미룰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결과적으로는 여러 입장 통해서 밝힌 거는 전혀 범죄가 아니고 수사 자체도 응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영장 청구 전에 수사 절차 진행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협조적일지는 사실은 미지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시각 한남동 관저 앞에 지지자들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아직은 영장 집행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공수처가 이르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할 수도 있다라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지지자들이 계속해서 관저로 향하는 입구 도로를 막고 시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현장은 격앙된 모습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 저 육교가 한남초등학교 쪽으로 연결되는 육교고요. 네, 한남대로와 그리고 관저 쪽으로 연결되는 길에 대통령 지지자 수천 명이 몰려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하죠.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 보고 있다. 지금 주권 침탈과 반국가 세력에 준동해서 대한민국이 더 위험하다, 더 힘냅시다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지지자들이 굉장히 격앙된 모습인데 이 격앙되는데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구속영장 발부, 이제 체포영장이 집행된다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은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있을 예정인데 예.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의 어떤 발부의 기준들을 판단하는 데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결국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담화를 발표했던 것처럼 법적인, 정치적인 책임을 다 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지금까지 밝힌 입장에 따르면 사실 법적 책임을 질 일이 전혀 없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이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를 부연을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은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럼 경찰이 수사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경찰이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 변호인 측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이 그거는 결정할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수사기관들끼리는 이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는 걸로 결정이 이미 형기가 정리가 된 상태이고요. 예. 그리고 형사소송법에서는 기본적으로 구속영장의 집행을 위한 수색의 조항이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네. 형사소송법 137조인데요. 거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준용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압수랑 그다음에 사람의 체포를 위한 그 수색을 기본적으로 다르게 보고 있고요. 예. 구속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형사소송법상 수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에도 그 과정에도 110조와 112조는 준용하지 않는, 즉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110조와 111조의 취지는 물건을 압수하거나 수색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중요한 국가적인 기밀이 외부로 유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 있어가지고 그 당시 책임자의 어떻게 보면 승낙하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물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건 소재만 파악이 되면은 바로 체포영장 집행가 가능하고 사람에 대한 체포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그 어떠한 물건과 같이 사람의 체포 자체가 군사기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적용이 배제되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내용대로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돼서 이제 관련된 모든 조항 110조와 111조가 적용이 된다고 보면은 군부대라든지 국가 이제 중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체포영장 집행이 아예 그 책임자 허락이 없으면 안 되는 개념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군사 중요 시설이라는 게 대통령 관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이제 체포영장이 불가능한 책임자 승낙 없는 그런 곳으로 보겠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예전에 체포나 구속영장, 정치인에 대한 체포나 구속영장이 집행되지 못한 사례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몇몇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지지자들과 함께 이제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체포영장이 집행이 안 됐던 사례들도 존재했었고요. 사실은 이제 어제 그 편지가 이제 그런 부분을 어찌 보면은 유도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때 적용됐던 법 정형과 지금 이제 혐의가 적용되는 법 정형의 차원이 다르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내란죄의 우두머리 죄 혐의고요. 법 정형으로는 사형, 무기징역 그리고 무기금고밖에는 형이 없을 정도로 엄중한 범죄라고 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법률가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그럼 구체적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권 의결 과정 혹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치인의 체포 이런 과정들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이고 그 사람들에 대한 기소까지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는 거는 굉장히 지금 국가적으로 중요한 상황인데 아직 실체적 진실은 모르겠고 실체적 진실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은 결국 이것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계속적으로 국민들이 나와서 광장에서 각자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 절차라는 것은 수사 절차라는 거는 객관적으로 무엇이 실체적 진실인지를 국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의 첫 번째 작업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각 한남동 관저 앞에 모습을 계속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뭐 1시간 전 화면과 지금 화면과 비교하면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지자들의 집회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화면 왼쪽이 한남 고가의 모습이고 화면 오른쪽으로 한남대로의 모습입니다. 경찰 기동대 차량들도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경찰들이 몰려 있고 그 옆쪽으로 또 이렇게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서 저지하려고 모여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관저로 향하는 도로에 검은색 승용차가 진입하고 있는 화면을 봤고요. 전해드렸었는데 백종규 기자, 혹시 그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취재가 됐습니까? 네, 일단 현장에 있는 기자들에게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요. 일단 그 지금
차량이 들어가려고 했던 그 도로의 경우에는 예. 관저로 향하는 방향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정정을 하겠습니다. 자, 저 도로는 그럼 어디로 향하는? 이렇게 대사관들이 거기 뒤에 많이 있거든요. 예. 그쪽으로 아. 이제 올라가는 도로인 것 같은데요. 예, 대사관으로 향하는 도로다. 그런 것 같은데 일단 현장 기자들이 이제 이야기하기로는 예. 일반 차량인 것 같다. 일단 수사기관 차량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 보면 이 장소를 넘어서 이제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아, 그 그래요? 이후에 관저로 향하는 길이 있는데 네. 그 길로 가면 이제 사실 수사기관 차량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예. 이 차량들은 일반 차량인 것 같다. 현장에 있는 취재 기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지금 일단 언론에 알려진 공수처 수사팀이 만약에 집행을 한다면 이동 경로가 한남대로를 지나서 오른쪽 관저로 향하는 도로를 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그쪽 근처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계속해서 차량 진입을 막고 있는 그런 화면을 전해드렸습니다.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 화면은 지금 현재 한남대로의 모습이고요. 네. 예, 육교가 보이시죠? 한남 초등학교로 연결되는 육교고요. 육교 통행은 통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민들이 통행을 자유롭게 하고 있고 그 아래쪽으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한남동에서 그러니까 한남대교 건너서 시내로 진입하는 도로인데요. 이 도로가 지금 시위자들의 집회로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통도 많이 막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에 이르면 오늘 집행될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이렇게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며칠째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 왼쪽은 한남 고가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 한남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지지자들이 국회로 난입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일까지 벌어지지 말아야겠죠. 예. 네, 기본적으로는 사법의 정상적인 집행 과정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오늘의 이 장면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시작점을 살펴보면은 12월 3일 밤에 이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었죠. 네. 기본적으로 국회에 이제 소위 특수부대라고 할 수 있는 부대들이 투입이 돼서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고 몸싸움을 벌이면서 하는 네. 일들을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됐었고요. 예. 그럼 당시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가 있었는가? 여기 있어서 주요 사령관들, 담당했던 사령관들, 그리고 경찰청장, 서울청장 등에 대한 조사 결과가 검찰에서 발표가 됐고 예. 그 내용들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고 의결을 저지해라. 그리고 다시 2차 계엄, 3차 계엄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로 진술을 받았다는 내용을 해당 사령관 등이 이제 진술한 내용들이 조사 결과가 보고가 됐습니다. 그렇죠. 영장 등에 적시가 됐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영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소까지 이루어졌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들이 당연히 필요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면 결론은 이러한 부분들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진술들이 있는 상황에서 지시를 한 사람으로 지목된 그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네, 예. 지금 수사권 논란과는 별개로 예. 어느 기관에도 수사에 응하지 않고 또 탄핵 심판에 관한 서류들도 한동안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결론적으로 지금 이 과정에서 물론 정치적으로 호불호와 지지와 반대들은 있겠지만은 예. 그렇다면은 구체적인 시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어떤 지시를 했는지 얼마나 어떤 누구와 논의를 했는지에 대한 것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밝혀내야 하는 상황이고 네. 거기에 대한 첫 번째 작업으로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수사를 거부하는 상태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은 그 다음 수순으로는 체포영장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법원이 발부한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시각 한남동 관저의 모습을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르면 오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지금 반대 집회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죠. 예. 오늘이 2일이고요. 내일 예. 3일이 변론 준비기일, 헌재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 4일, 5일을 지나서 6일이 영장 만료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르면 오늘 집행될 것이다, 체포영장이 집행될 것이다라는 예상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고 일단 6일까지는 집행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여러 사정상 오늘이나 내일이 유력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휴일을 제외하고 이제 평일이 오늘과 내일이기 때문인데요. 예. 예. 그런데 만약 체포영장이 유효기간 안에 집행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예. 법원 허가로 연장도 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예. 일단 법원이 한번 영장을 발부한 만큼 예. 네, 지금 이와 같은 그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면 예. 법원도 이를 이제 근거로 뭐 연장할 수는 있을 것 그렇군요. 같은데요. 예. 예. 그렇지만 이제 공수처가 6일 안에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6일 안에 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으로는 보이고요. 예. 그리고 그게 여의치 않는다면 법원의 영장 이제 연장을 허가해달라 이렇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의 모습도 생방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관련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뉴스 시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백종규 기자,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